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CEO. 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동시에 존경하는 이는 다름 아닌 한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20년 전 길 위에서 방황하던 청년에게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인연. 그리고 오늘 공항에서 멸시당하던 그 할머니를 본 CEO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운명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한 그릇의 정이 만들어낸 발효된 삶의 기적을 지금부터 만나보세요. 뉴욕 JFK 국제공항은 언제나처럼 웅장한 활기와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익숙한 안내방송이 웅웅거리고 낯선 언어들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각기 다른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수많은 발걸음들이 거대한 유기체처럼 뒤섞여 마치 끊임없이 발효하는 삶의 군상 같았다. 출발 게이트 주변에는 명확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가죽 라운지 의자와 고요한 대화가 오가는 퍼스트 클래스 대기실. 그곳에는 은밀한 향소 내음과 상공의 무게가 감돌았다. 대기하는 이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함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그 맞은편, 좁은 플라스틱 의자들과 여행의 피로가 뒤섞인 소란스러운 이코노미석 대기실. 그곳에는 현실의 숨가쁜 한숨과 섞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피곤한 여행객들의 쉰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두 공간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강렬하게 느껴지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계급의 장벽은 차가운 공기처럼 그곳을 채웠다. 오늘 아침 이소라 여사는 파리행 퍼스트 클래스 탑승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그녀의 차림새는 소각하지만 기품 있었다. 곱게 빗어올린 백팔 위로 섬세한 은비녀가 빛났고 자연 소재의 단아한 한복 재킷은 그녀의 고든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깊게 패인 세월의 흔적은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또렷하고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 숙성된 장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절제된 영어 발음 속에는 여전히 한국적인 억양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단순히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아니었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발효 음식 혁신 포럼의 기조 연설자였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오랜 삶의 무게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이 공존했다. 17번 게이트에 도착한 이소라 여사는 퍼스트 클래스 탑승 카운터로 향했다.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시아의 노인이 그토록 여유로운 자세로 VIP 카운터로 향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다소 의외로 보였던 것이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무의식적인 편견이 스며 있었다. 저런 분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다니 하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카운터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직원 클로이 마샬이 타 있었다. 클로이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그리고 눈빛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맴돌았다. 오늘따라 유독 깐깐한 상사의 시선과 밀린 학자금 대출 그리고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가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소라 여사가 다가오자 클로이는 시선을 잠시 피했다가 이내 컴퓨터 화면으로 돌렸다. 이소라 여사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클로이는 마지못해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미소 대신 굳게 담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불안한데 또 일 터지면 어쩌지? 오늘까지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속으로 되뇌었다. 퍼스트 클래스 전용 카운터입니다. 클로이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끊어졌다. 그녀의 어조에는 비협조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소라 여사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을 내밀었다. 네, 제 티켓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마치 오래된 재즈 음악처럼 잔잔하게 울렸다. 클로이는 탑승권을 훑어보았지만 스캔하지 않았다. 대신 의심스러운 눈길로 다시 이소라 여사를 바라보았다. 70대 후반의 동양인 여성이 아무런 동반자도 없이 혼자 퍼스트 클래스를 탄다는 것이 그녀의 상식으로는 믿기지 않았다. 혹시 뭔가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실수를 놓치면 안 돼. 오늘은 제발 무사히 넘어가야 하는데. 그녀는 이 상황을 매뉴얼 이상으로 깐깐하게 처리하여 자신의 능력과 꼼꼼함을 증명하고 싶었다.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불안감이 그녀의 손끝을 미세하게 떨게 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탑승권 정보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클로이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묻어났다. 마치 시험관이 불량품을 가려내듯 날카로웠다.
이소라 여사는 이 점을 알고 있었지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여권을 꺼내 건넸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래된 장독대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인고가 담겨 있었다. 클로이는 여권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이소라 여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클로이는 헤드셋을 통해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며 힐끔거렸다. 이상하네요. 이 비행기에 80대 노인이 혼자 퍼스트 클래스라니 혹시 VIP 고객이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여사는 표정 없이 침착하게 기다렸다. 주변에서 줄을 서던 다른 외국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일부는 지루하다는 듯이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동양 노인이 어쩐지 하는 수군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클로이는 여전히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컴퓨터 화면과 이소라 여사를 오갔다. 그리고는 마이크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17번 게이트, 승객 확인 필요합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맺혔다. 젠장,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내 점수가 깎일 거야. 이소라 여사는 클로이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대신 깊은 바다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그녀의 눈빛은 클로이의 초조함 너머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분하게 번호를 눌렀다. 몇 초 후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에미로스 팀장, 나 이소라예요. 탑승 수속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내 신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항공사 측에 이 문제를 명확히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소라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다. 네, 파리 세계 발효음식 혁신 포럼 주최 측에 연락해서 제가 오늘 기조 연설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뉴욕 시장 부인에게도 다음 주 지속 가능한 푸드컬처 자선 행사 메뉴 변경은 제가 돌아오면 직접 상의하겠다고 전해줘요. 중요한 건 모든 변화는 깊은 숙성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요. 성급한 변화는 오히려 맛을 해치거든요. 섣부른 판단은 독이 될 수 있죠. 이치와 다름없죠. 클로이와 보안 요원은 이소라 여사의 대화를 듣고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클로이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점점 커졌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시장 부인이라고? 발효 포럼? 내가 뭘 잘못 건드린 거지?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소라 여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요, 고마워요. 연락 주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 통화 후 이소라 여사는 다시 클로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제 자리로 안내가 힘든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인내는 클로이를 더욱 압박하는 듯했다. 마치 발효되지 않은 재료가 끓어오르는 듯한 초조함이었다. 클로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그 순간 그녀의 헤드셋에서 무언가 들렸는지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공황 상태처럼 보였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 경력이 끝났구나. 엄마 병원비는 이제 어쩌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불과 2분 후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카운터에 다가왔다. 그의 명찰에는 데이비드 콜린스 터미널 운영총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클로이를 강렬한 눈빛으로 한번 훑어본 뒤 이소라 여사에게로 향했다. 이소라 여사님, 여사님이 맞으십니까? 데이비드가 정중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급함과 함께 존경심이 묻어났다. 이소라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데이비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여사님께 이런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직원의 미숙한 응대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제가 직접 여사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는 이소라 여사의 가방을 들려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는 스스로의 몫이 있으니까요. 당신의 수고에 제가 짐을 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잠시 클로이에게 머물렀다. 클로이는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그 눈빛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클로이는 창백한 얼굴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다.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엄중한 눈빛을 보냈다. 이 일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소라 여사는 데이비드의 안내를 따라 특별 통로로 향했다. 지나가면서 그녀는 클로이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일종의 이해와 너도 발효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용한 교훈이 담겨 있었다. 클로이는 그제야 희미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절망과 함께 미세한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듯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일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데이비드는 이소라 여사를 보딩 브릿지까지 안내했다. 그는 계속해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소라 여사님. 저희 항공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사에서도 여사님의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일은 저희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의 가치에 심대한 타격이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희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소라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죠. 마치 발효 과정에서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맛을 찾듯 말이죠. 당신의 항공사도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깊은 고객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어쩌면 이 또한 발효의 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쓴맛이 있어야 비로소 단맛이 더 귀하죠.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에 감동한 듯 잠시 말을 잊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일었다. 이 노부인의 지혜가 단순한 비즈니스 철학을 넘어 삶의 진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여사님. 부디 이 경험이 여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소라 여사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올리비아 첸 선임 승무원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극진한 대우를 했다. 분명 이미 상황을 전달받은 것 같았다. 이소라 여사님,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좌석입니다. 혹시 따뜻한 보리차를 먼저 준비해드릴까요? 퍼스트 클래스 객실은 넓고 안락했다. 이소라 여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네, 보리차는 언제나 좋죠.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편안함이 깃들었다. 승무원이 보리차를 가져다주고 떠난 후 이소라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항 활주로의 분주한 모습과 멀리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공항에서의 일은 화가 나는 일은 아니었다. 다만 피곤했다. 수십 년간 겪어온 편견의 무게가 잠시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내 그녀의 내면은 고요한 장독대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소라 여사는 자신의 삶에서 이런 종류의 편견과 무례함을 여러 번 경험했다. 젊었을 때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옴서리쳤고 중년에는 쓰디쓴 실망감에 잠 못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게 되었다. 마치 발효 과정처럼 분노와 실망을 인내로 숙성시키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녀의 지친 영혼도 이젠 발효된 맛처럼 깊은 울림을 냈다.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이제 곧 파리에서 있을 컨퍼런스 연설에 대해 생각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소라 여사는 안전벨트를 매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된 후 승무원들은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소라 여사는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공항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점차 그녀의 마음에서 멀어져 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평온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였다. 그때 누군가가 이소라 여사의 자리에 와서 말을 걸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중년 신사였다. 그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깊었다. 실례합니다, 이소라 여사님. 이소라 여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례적인 인사였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며 잠깐 이소라 여사를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숨겨진 비밀을 토해내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마커스 콜린스입니다. 혹시 제가 아는 그 이소라 여사님이 맞으실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기대감과 간절함이 실려 있었다. 떨림이 느껴졌다. 이소라 여사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제가 이소라입니다만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녀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어디서 본 듯한데? 하지만 이렇게 기억력이 흐려졌나? 그의 눈빛이 왜 이토록 절박해 보일까? 마커스는 손을 내밀었다. 제 삶은 여사님 덕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도 제가 사실은 여사님과 같은 비행기에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함과 함께 과거에 대한 감격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이 이소라의 따뜻한 손에 닿자마자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20년 만에 다시 잡는 손이었다. 그 손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다. 이소라 여사는 가볍게 그의 손을 잡았다. 궁금하네요, 콜린스 씨. 왠지 모르게 당신의 눈빛에서 오래된 장독대처럼 깊은 이야기를 읽는 듯합니다. 내 찬장의 장이 그리워지는군요. 당신의 눈빛에서 그 장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모두 담겨 있군요. 마커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보통 저는 비행 중에 다른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사님을 다시 뵙게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사님의 그 침착함과 지혜는 여전히 저를 감탄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가장 배우고 싶었던 덕목입니다. 여사님은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이소라 여사는 보리차 한 모금을 마시고 대답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더구나 그런 행동은 상대방의 편견만 강화시키죠. 제가 만약 오늘 소리를 질렀다면 그들에게 감정적인 동양인 여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저 발효의 이치를 따랐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야 본질을 드러내니까요. 섣부른 행동은 익지 않은 음식처럼 탈을 내기 마련이죠. 마커스는 그녀의 대답에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발효의 이치라니 놀랍습니다. 파리로 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이소라의 대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다. 세계 발효 음식 혁신 포럼에 기조 연설을 하러 갑니다. 이소라 여사가 대답했다. 전통 장료인 된장, 고추장과 같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현대 요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 식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마커스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다. 발효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깃들었다. 드디어 나의 찬장을 만나는구나. 이소라 여사는 미소 지었다. 네, 평생 발효 음식을 만들고 연구했어요. 뉴욕 켄지에서 작은 발효 델리 겸 식료품점을 운영했었죠. 소라의 찬장이라고요. 혹시 퀸즈 지역에서 소라의 찬장이라는 곳을 운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소라 여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래요. 1970년대 초반에 퀸즈에서 소라의 천장이라는 작은 곳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희미한 떨림이 있었다. 어렴풋이 희미했던 얼굴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마커스는 자리에서 약간 몸을 돌려 이소라 여사를 더 잘 볼 수 있게 자세를 바꾸었다. 그의 얼굴에 감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믿기 힘들군요. 제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다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천장은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듯 낮게 깔렸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소라 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커스의 반응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다. 이토록 감격하는 젊은이는 누구일까? 내게 이런 기적 같은 인연이 있었던가? 내가 준 작은 정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마커스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이 바로 소라의 찬장이었습니다. 이소라 여사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어떤 익숙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기억해낼 수는 없었다. 시간이 너무 흘러 젊은 날의 얼굴이 흐릿하구나. 하지만 이 눈빛은 잊을 수 없다. 저토록 강렬한 눈빛은. 마커스가 회상하듯 말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촉망받던 IT 스타트업이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고 저는 극심한 번아웃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어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도시를 떠돌며 말 그대로 영혼의 허기를 느끼고 있었죠.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영혼까지 말라버린 나무 같았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둠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과 함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소라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밤에 퀸즈의 작은 발효델리 겸 식료품점에 들어갔어요. 돈은 거의 없었지만 마음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찾던 유일한 온기를 보았습니다. 바로 여사님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불빛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소라 여사의 눈이 점점 커졌다. 오래된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희미했던 얼굴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랬구나. 내 작은 찬장이 너에게 빛이 되었구나. 이토록 고통받던 영혼이었구나. 내가 너를 살렸구나. 그곳의 주인이었던 한국인 여성은 저에게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담근 김치를 대접해 주었어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김치도 시간과 인내로 발효되는 과정처럼 사람의 인생도 고난과 번아웃을 통해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걸 알고도 무엇이든 괜찮다. 그저 먹고 나서 설거지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죠. 마커스의 목소리가 떨렸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날의 된장찌개 냄새를 맡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깐만요. 이소라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격한 감정으로 약간 떨렸다. 설마 그 식당이 소라의 찬장이었나요? 혹시 저희 가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가게 뒷방에서 몇 주 동안 지내면서 저희의 오래된 컴퓨터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주었던 그 젊은이인가요? 당신의 눈빛에 지친 영혼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드린 음식이 당신을 다시 숨쉬게 했다니, 이토록 놀라운 재회라니,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다. 손을 들어 마커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마커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네, 이소라 여사님. 제가 바로 그 지치고 허기졌던 청년 마커스입니다. 여사님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셨습니다. 제 영혼을 발효시켜 주셨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갈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소라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마커스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여사님과 같은 비행기에 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서 파리 포럼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공항에서 여사님께 불편함이 생길까 염려되어 의도적으로 같은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정처럼 이제는 제가 여사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의 모든 상황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사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여사님을 최고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충성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소라 여사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뜨였다. 2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재회한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이소라 여사의 눈가에도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가슴 가득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나의 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왔구나. 이 아이가 이토록 성장했음을 보게 되다니.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발효의 기적은 정말 존재했구나. 나의 삶이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맺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과거의 기억으로 이어졌고, 시간은 1960년대 중반 한국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960년대 중반,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 있었다. 농촌은 젊은이들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있었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다. 어린 지소라는 경상남도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 이지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지수는 대대로 내려온 장 문화의 맥을 잇는 장인이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수십 개의 장독대가 늘어서 있었고, 계절마다 각기 다른 발효의 향기가 감돌았다. 새벽마다 장독 뚜껑을 여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이소라에게 영원한 그리움과 가르침으로 남았다. 해가 장독대에 내려앉는 모습은 신성하게까지 느껴졌다. 소라야, 장은 말이다. 기다림의 미학이고 생명의 순환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거라. 네 속에 담긴 맛과 정을 잊지 않으면 된다. 지수는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며 늘 딸애가 가르쳤다. 그 가르침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어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이소라의 작은 손을 감쌌다.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다. 가난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엄마, 뉴욕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제 발효 기술이 더 넓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의 맛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장맛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지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소라는 용기 있게 말했다. 지수는 딸의 눈에 담긴 뜨거운 열망을 보았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결심했다. 그래, 가자. 어디를 가든 네 속에 담긴 한국의 맛과 정을 잊지 않으면 된다. 뿌리는 잊지 말고 세상에 너의 향기를 퍼뜨리거라. 너의 꿈을 향해 나아가렴. 녹수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낯선 세상으로 딸을 떠나보내는 애틋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힘껏 안아주었다. 1960년대 후반 이소라와 이지수는 뉴욕 퀸즈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린 순간 소라는 압도적인 풍경에 말을 잃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끝없이 펼쳐진 도로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활기는 한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빌딩의 그림자가 마치 거인의 손처럼 자신을 덮치는 것 같았다. 낯선 영거 간판들이 휘황찬란하게 빛났다. 그들은 퀸즈의 작은 이민자 아파트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비좁았지만 한국의 흙집보다는 훨씬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고향의 흙냄새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민 초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소라는 현지 학교에 입학했지만 언어 장벽은 너무나 높았다. 엄마,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이들이 왜 웃는지. 소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매일 밤 베개짓이 눈물로 축축했다. 학교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했고 동양인 학생은 소수였기 때문에 종종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때로는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낯선 거대 도시 속에서 그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민준의 꿈이 그녀를 지탱했다. 매일 밤 학교 숙제를 마친 후에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혔고 방과 후에는 근처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작은 돈을 벌었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물에 불어 터졌다. 주말에는 어머니 이지수와 함께 아파트의 작은 부엌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소라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 공간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왔다. 특히 어머니가 직접 담근 장으로 만드는 된장찌개와 갓 담근 붕치는 낯선 이국 땅에서 소라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김치 냄새가 아파트 복도에 퍼질 때면 그녀는 잠시나마 고향의 품에 안긴 듯한 위안을 느꼈다. 소라야, 이 장맛이 바로 우리의 뿌리란다. 어디를 가든 이 맛을 잊지 마라. 이 맛 속에 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단다. 이 맛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 되었다.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국 음식의 향기가 피어오를 때면 소라는 잠시나마 고향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 순간들이 그녀에게 낯선 나라에서의 고독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어느 날 밤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던 소라는 차가운 뉴욕의 밤거리에서 길을 잃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코트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흐느껴 울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한 노부인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작은 온기가 얼어붙은 가슴에 스며들어 다시 살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노부인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따뜻한 정은 소라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내가 언젠가 이 정을 더 큰 세상에 되돌려줄 거야. 나처럼 힘든 누군가에게. 나의 찬장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정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다. 이 정이 나를 발효시킬 것이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라의 영어는 점점 나아졌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겼다. 특히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던 푸에르토리코 소녀 린나 심슨과 친해졌는데 그들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환하며 우정을 쌓았다. 린다의 스페인어를 배우며 소라는 언어와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을 잇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새 20대 초반이 된 소라는 지역 한인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강민준이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는 소라보다 3살 많은 한국인 이민자로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민주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깊은 사색과 예술가적 감성을 가진 몽상가였다. 그는 소라의 발효 음식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소라 씨의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거기엔 생명과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음식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입니다. 소라 씨의 손에서 발효되는 장처럼 당신의 삶도 예술입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는 소라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다. 그는 특히 발효라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소라, 이 미생물들의 춤이야말로 우주의 섭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낡은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변하죠. 이 과정 속에 인간의 삶과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이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는 항상 작은 공책에 자신의 철학적 사유와 함께 발효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 구상들을 빼곡히 적어두곤 했다. 그의 눈빛은 늘 반짝였다. 6개월 후 그들은 결혼했다. 작은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어머니 이지수와 교회 지인들이 참석해 그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소라야,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네 속에 담긴 정을 잊지 말고 네가 가는 길에 늘 축복이 있기를. 항상 행복하렴. 이지수는 눈물을 머금이며 딸을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에서 소라는 고향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민준과 소라는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민주는 낮에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썼으며 소라는 근처 식품 공장에서 일했다. 그들의 삶은 빠듯했지만 꿈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언제나 소라에게 언젠가 우리가 직접 담근 장으로 만든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치유와 행복을 선사할 거야.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거야. 라고 말했다. 3년 뒤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제이미로 지었다. 우리 제이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뿌리와 민준 씨의 철학을 잊지 않게 할 거예요. 소라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아들의 탄생은 그들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다. 소라는 식품 공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이미가 돌을 갓 지났을 무렵 민준이 갑작스러운 희귀병으로 쓰러졌다. 의사들은 치료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소라, 미안해. 당신과 제이미를 두고 혼자 가게 되어서 우리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해서. 병원 침대에 누운 민준이 겨우 말을 잇자 소라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제이미를 키울 거예요. 당신의 꿈 내가 이어갈게요. 당신의 그 찬란한 철학이 저를 이끌 겁니다.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이 저의 길을 밝혀줄 겁니다. 당신의 꿈을 제 삶의 마지막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3달 후 그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소라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홀로 2살배기 아들을 키우게 되었다. 민준의 장례식 후 소라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밤마다 우는 아들을 안고 그녀 역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오래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민준 씨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게. 제이미를 위해 강해질게.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야. 소라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그녀는 민준이 남긴 철학 노트들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했다. 노트의 낡은 종이에서 희미하게 민준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 노트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다. 소라는 다시 식품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지수가 낮에 제이미를 봐주었고 밤에는 소라가 직접 돌봤다. 주말에는 한인 슈퍼마켓에서 추가로 일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30대 초반이 된 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모은 돈과 민준이 남긴 작은 유산으로 그가 꿈꾸던 음식과 치유의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엄마, 저 발효 델리 겸 식료품점을 열려고요. 작은 가게라도 좋아요. 민준 씨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요. 그 꿈은 저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소라가 말했다. 델리라고? 힘들 텐데 네 작은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건 아닐까 걱정된단다. 이 길은 가시밭길이야. 이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딸의 고통을 알기에 더 염려스러웠다. 네, 알아요. 하지만 공장 일로는 제이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민준 씨의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엄마에게 배운 발효 음식뿐이에요. 민준 씨도 제가 이 길을 걷기를 바랐을 겁니다. 엄마의 지혜와 민준 씨의 꿈이 있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소라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슬픔을 넘어선 강인함이었다. 소라는 퀸즈의 작은 상가에 자리를 얻었다. 임대료는 비쌌지만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작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다. 가게 이름은 민준의 철학을 담아 소라의 천장으로 정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장과 김치 그리고 다양한 발효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소라의 찬장이 문을 열었던 1970년대 초반, 뉴욕은 경제 위기와 범죄율 증가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도시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다. 소라의 가게 개업 시기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소라의 찬장에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발효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발효 냄새가 낯설다며 코를 막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라는 걱정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게 밖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 시식을 제공했다. 불고기, 김치, 그리고 그녀가 직접 담근 장으로 만든 된장찌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작은 접시에 담아 나누어 주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제 영혼이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한 미국인 여성이 된장찌개를 맛보고 감탄하며 물었다. 이것은 된장찌개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죠. 시간과 인내로 만들어져 깊은 감칠맛과 건강함을 선사합니다. 드시면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질 겁니다. 소라는 최선을 다해 영어로 설명했다. 그 이후 서서히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인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그들은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소라의 찬장을 찾았다. 하지만 점차 다른 인종의 손님들도 늘어났다. 특히 소라의 김치와 된장찌개는 미국인 손님들 사이에서도 치유의 음식으로 인기를 얻었다. 소라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요리법을 기본으로 하되 현지인들의 입맛을 맞게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한국 음식의 본질과 발효의 철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찬장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문화의 교류장이 되어갔다. 식당 운영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요리하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7살 제이미는 식당 뒤편의 작은 방에서 숙제를 하거나 놀고 있었다.
엄마, 나도 도울게. 설거지라도 시켜주세요. 제이미가 종종 말했다. 고마워, 우리 아들. 하지만 우리 제이미는 공부에 집중해야 해. 나중에 엄마를 더 크게 도울 수 있도록 말이야. 네가 아빠의 꿈을 이어가야 한단다. 소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식당 문을 연 지 6개월 후 소라는 첫 번째 어려움에 직면했다. 근처에서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소라의 찬장도 2번이나 강도를 당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소라는 불안에 시달렸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민준 씨의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제이미에게 더 이상 희망을 줄 수 없는 걸까? 깊은 절망감이 찾아왔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하지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다. 지역 경찰관 샘 포터를 비롯한 몇몇 경찰관들이 점심시간에 자주 식당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소라의 음식을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식당 주변에 대한 치안이 좋아졌다. 샘은 특히 소라의 발효 음식에 관심을 보이며 이런 건강한 음식이 지역사회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여사님의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다. 저는 여사님과 같은 분이 계속 이 거리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찰서의 점심은 이제 여사님의 된장찌개입니다. 고 말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샘 포터는 이소라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이소라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라의 찬장은 퀸즈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되었다.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 장소이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발효 음식의 맛과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 되었다. 이소라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고 그들의 이름과 선호하는 메뉴를 기억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웃음 속에서 민준의 꿈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음을 느꼈다. 특히 제이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시간에는 식당의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제이미는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때로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통역을 해주기도 했다. 우리 아들이 자라면 민준 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나 철학자가 될 거예요. 그는 아빠의 꿈을 이어갈 겁니다. 어머니의 발효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소라는 자랑스럽게 손님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이소라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식당 소라의 찬장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그녀의 꿈이자 남편 민준의 철학을 실현하는 공간이며 한국의 맛과 문화에 미국 사회에 소개하고 정을 나누는 작은 창구였다. 그리고 그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발효되어 더 깊어지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뉴욕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함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던 시기였다. 특히 IT 거품이 꺼지면서 한때 촉망받던 젊은 개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았다. 희망을 잃은 얼굴들이 거리를 채웠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허함만 가득했다. 그 추운 겨울날 소라의 찬장문이 열리고 한 젊은이가 들어왔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마른 체구의 초라한 옷차림이었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듯했고 극심한 피로와 영혼의 굶주림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의 눈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 몇 개를 꺼냈다. 저기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따뜻한 스프라도 있을까요? 뭐든지 좋습니다. 제발 굶주림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가 망설이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희미한 절박함과 함께 체념이 묻어났다. 이소라는 그 젊은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 같은 지성과 고뇌가 보였다. 그녀는 동전을 보지도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과거 그 노부인의 온기가 떠올랐다. 나도 저 아이처럼 헤매던 시절이 있었지. 누군가의 정이 나를 사렸듯이 나도 이 아이에게 정을 나누어야 해. 내가 받은 정을 다시 돌려줄 기회다. 앉으세요. 오늘 특별한 발효 스프와 따뜻한 밥이 있어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몸이 춥고 마음이 힘든 날은 따뜻한 음식이 최고죠.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다.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소라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된장찌개와 현미밥, 그리고 갓 담근 김치와 몇 가지 발효 반찬을 준비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쁘게 차려서 젊은이의 테이블로 가져갔다.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제가 만든 건 다 무한리필입니다. 젊은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동전들을 다시 내밀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습니다. 제게 이런 대접을 해주시더니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죄책감과 감격이 뒤섞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접시를 잡았다. 이소라는 손을 내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돈은 괜찮아요. 대신 먹고 나서 저희 가게의 전산 시스템이 좀 낡았는데 혹시 간단한 컴퓨터 작업을 도와줄 수 있나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저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돕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은 부탁을 덧붙였다. 그 얘기를 들은 젊은이는 그제서야 담사의 표정을 지으며 음식에 집중했다. 그는 한 번도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죠? 정말 제 안에 텅 비어있던 곳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함이 제 영혼을 감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맛을 처음 경험해 봅니다. 제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감탄했다. 그의 눈가에 따뜻한 김이 서렸다. 잃었던 생명력이 돌아오는 듯했다. 된장찌개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죠. 시간과 인내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삶도 마치 이 발효 과정 같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낼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더 나은 것으로 변할 겁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소라가 대답했다. 젊은이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가끔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이소라는 그가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친 후 젊은이는 약속대로 설거지를 돕고 이소라의 요청대로 델리의 간단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정리해 주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지친 몸이었지만 그의 지성은 살아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소라가 물었다. 마커스 콜린스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저는 이소라예요. 제 가게 이름처럼 소라의 찬장이에요. 마커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 삶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사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여사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사님의 찬장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와요. 전산 관리를 도와주면 식사를 무료로 드릴게요. 이소라가 제안했다. 그렇게 마커스는 매일 소라의 찬장을 찾아왔다. 그는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델리의 청소, 테이블 서빙, 심지어 간단한 수리까지 도왔다. 이소라는 점차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는 촉망받던 IT 개발자였지만 스타트업 실패와 극심한 번아웃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정신적으로도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빛에서 사라졌던 총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이소라는 느꼈다. 마커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다시 꿈을 향해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소라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다시 찾은 듯했다. 그의 영혼에 잊었던 발효의 씨앗이 심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종종 델리가 한가한 오후에 대화를 나누곤 했다. 이소라 여사님, 저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을 혁신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 날 마커스가 말했다. 특히 여행이라는 경험에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피로와 불안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여행이요. 여사님의 발효 음식처럼 기다림 끝에 오는 진정한 변화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제 비전은 여사님의 찬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사님은 저의 영원한 영감입니다. 저의 모든 아이디어는 여사님께 받은 정에서 나옵니다. 이소라는 발효식품을 다듬으며 경청했다. 멋진 아이디어네요. 당신의 눈은 이미 그 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요.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누가 번아웃으로 폐인이 된 대학 중퇴생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겠어요. 사람들은 저의 과거만 볼 겁니다. 저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제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마커스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절망감이 스쳤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여사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 이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특별한 손님을 델리에 초대했다. 그녀의 첫 단골 고객 중 한 명이자 현재는 성공한 투자은행의 고위 임원인 사라 베넷이었다. 사라, 이쪽은 마커스 콜린스 씨예요. 제가 말했던 그 젊은이죠. 그가 가진 아이디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라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당신도 그를 믿을 겁니다. 이소라가 소개했다. 사라는 마커스와 악수했다. 이소라 여사님이 자네에 대해 많이 말해줬네. 자네의 아이디어가 궁금하군. 여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추천하는 인재는 드물거든. 나는 여사님을 믿습니다. 여사님의 안목은 늘 틀린 적이 없었죠. 그녀의 눈빛은 마커스의 열정을 꿰뚫어 보았다. 그렇게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마커스는 자신의 글로벌 럭셔리 여행 플랫폼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에 찼다. 사라 베넷은 경청하며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마커스는 자신의 경험과 이소라에게 배운 기다림과 성정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답변했다. 사라는 마커스의 비전 속에 정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 그리고 발효처럼 지속 가능한 성정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마커스의 눈빛에서 이소라와 같은 열정을 읽었다. 식사가 끝난 후 사라는 마커스의 글로벌 럭셔리 여행 플랫폼 아이디어에 초기 투자를 결정했다. 그것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마커스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 이소라 여사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사님은 제게 모든 것입니다.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커스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잠재력을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 정이 당신에게 전해졌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는 법입니다. 이소라가 대답했다. 그리고 기억해요, 마커스. 한국인의 정,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을 나눠주세요. 특히 당신의 여행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이 진정한 치유와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당신의 비즈니스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을 발효시킬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이 정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약속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여사님의 정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평생 갚아나갈 것입니다. 여사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것이 마커스와 이소라의 마지막 깊은 대화였다. 마커스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그는 점점 더 바빠졌다. 그는 가끔 소라의 찬장을 찾았지만 예전처럼 오랜 시간 머물지는 못했다. 결국 그의 회사는 다른 도시로 확장되었고 마커스는 뉴욕을 떠나게 되었다. 이소라는 마커스의 소식을 가끔 들었다. 그의 회사가 큰 글로벌 여행 그룹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 그녀는 항상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나의 정이 이렇게 큰 나무를 키웠구나. 민준 씨, 당신의 꿈이 이렇게까지 번성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 푸드에 대한 인식이 폭발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K-드라마, K-팝에 이어 K-푸드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의 한식이 단순한 별미를 넘어 건강식으로 재평가되었고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이소라의 아들 제이미 리는 세계적인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소라의 찬장에 합류했다. 그는 40대 중반의 열정적인 비즈니스 전략가로 한국 전통요리법을 배우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접목시키고자 했다. 어머니, 우리 델리를 이소라 하우스로 리브랜딩하면 어떨까요? 단순한 식당을 넘어 어머니의 발효 철학과 음식 예술을 담은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요. 어머니의 찬장은 이제 전 세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철학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시대가 어머니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어머니의 꿈을 더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세계에 남기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이미가 제안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이소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작은 소라의 찬장은 이제 퀸즈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다. 하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손자 에단리가 MIT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며 발효 미생물 연구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발효 철학이 더 과학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에단은 할머니의 전통적인 장 담그는 방식에 최첨단 미생물 분석 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발효식품 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소라는 오랜 시간 간직해왔던 남편 강민준의 철학 노트를 꺼내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의 글에는 음식과 생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그녀는 작은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히 적힌 부분을 발견했다. 특정 환경에서의 신비로운 발효인자 추출, 균주 활성화 조건? 에단이 이 노트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이건 아버지가 연구하시던 미완의 발효 기술 같아요. 당시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의 푸드테크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발효인자는 맛과 영양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특정 질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드디어 빛을 보는군요. 할머니,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소라는 민준의 꿈이 시대를 넘어 완성될 수 있음에 감격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 당신의 지혜가 이렇게까지 이어지는군요. 당신의 꿈이 드디어 발효되는군요. 2005년 소라의 찬장은 이소라 하우스 글로벌로 새롭게 태어났다. 인테리어는 모던 한국 스타일로 바뀌었고 메뉴도 확장되었다. 전통 한식을 기본으로 하되 발효를 통한 치유라는 철학을 담은 새로운 요리들이 추가되었다. 특히 이소라의 특제 발효 양념으로 맛을 낸 시간의 불고기와 자연의 갈비는 미국인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에단이 개발한 민준의 아이디어가 구현된 새로운 발효 음료와 건강 보조식품들도 큰 주목을 받았다. 성공적인 리브랜딩 후 이소라와 제이미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다. 바로 맨해튼 진출이었다. 2008년 이소라 하우스 글로벌은 맨해튼 미드타운에 두 번째 지점을 열었다. 개업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뉴욕의 유명 평론가들도 찾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한식당이 아니다. 이것은 발효의 예술이자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문화적 경험이다. 이곳의 음식은 영혼까지 정화시키는 듯하다. 이소라 여사의 손에서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움을 느낀다. 그녀의 찬장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녀의 음식이 곧 삶의 지혜다. 한 평론가가 칭찬했다. 맨해튼 지점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이소라와 제이미는 다른 도시로의 확장을 계획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보스턴,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 이소라 하우스 글로벌 지점을 열었다. 각 지점에는 현지 셰프가 있었지만 모든 요리의 기본 레시피와 핵심 발효 양념은 이소라 여사가 직접 관리하고 손자 에단이 R&D를 통해 품질을 표준화했다. 2015년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시리즈 대가의 부엌에서 이소라 여사를 주인공으로 한 에피소드를 제작했다. 다큐멘터리는 이소라의 일상을 따라가며 그녀의 요리 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담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소라 여사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음식은 사랑이고 소통이에요. 특히 발효 음식은 시간과 인내로 만들어지죠. 저는 한국의 발효 맛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제 남편의 꿈도 함께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삶의 역정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 다큐멘터리 이후 이소라 여사는 세계 각국의 요리 행사와 컨퍼런스에 초청받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발효 음식 혁신 포럼의 기조연설 초청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사로서가 아니라 음식 철학자이자 문화 전파자로서 그녀의 공헌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70대 후반에 접어든 이소라 여사는 이제 일상적인 식당 운영은 아들 제이미와 손자 에단에게 맡기고
자신은 특별한 행사와 발효 음식 마스터 클래스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았고 이번 파리 포럼 역시 그런 도전 중 하나였다. 할머니, JFK 공항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비행기에 드실 간식이라도 챙겨드릴까요? 손자 에단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고마워, 에단. 하지만 나는 택시 타는 걸 좋아해. 떠나기 전 뉴욕의 마지막 풍경을 택시에서 보고 싶어. 그리고 오늘은 혼자 가는 것이 좋겠구나. 나에게도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어. 내 마음속의 장을 다시 발효시켜야 하니까. 이소라 여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이소라 여사는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JFK 국제공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오랜 인연인 마커스 콜린스를 다시 만난 것이었다.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소라 여사님. 마커스가 옆에서 말했다. 세계 발효 음식 혁신 포럼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소라 여사는 미소 지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게이트 앞에는 세계 발효 음식 혁신 포럼 관계자들이 이소라 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3명의 젊은 직원들이 웰컴 마담 리소라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소라 여사님, 중간에선 프랑스 여성 가브리엘 듀퐁이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저는 가브리엘 듀퐁입니다. 세계 발효 음식 혁신 포럼 조직위원장입니다. 파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사님의 연설은 이번 포럼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여사님의 지혜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사님의 철학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여사님의 통찰이 저희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이소라 여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작은 이야기가 이 큰 무대에서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저의 발효 철학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새로운 균주를 발견하듯 새로운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 얻은 지혜를요. 저의 삶이 하나의 발효 과정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모든 인사가 끝나고 이소라 여사는 마커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돌아섰다. 마커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당신의 진심이 느껴져 더욱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깊어진 눈빛 속에서 저의 정이 잘 발효되어 꽃피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자랑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당신을 보니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네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마커스는 이소라 여사의 두 손을 잡았다.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사님을 다시 뵙고 나니 제 비전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실 때 또 같은 비행기를 탔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공항이 아닌 저희 비행기 안에서 모든 여정을 지켜드릴 겁니다. 여사님께 최고의 편안함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영원히 여사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났다. 이소라 여사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잘 지내요, 마커스? 두 사람은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소라 여사는 포럼 관계자들과 함께 공항을 떠났고 마커스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사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발효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발효 음식 혁신 포럼이 파리 시내 중심의 웅장한 회의장에서 시작되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요리사, 식품 전문가, 문화학자, 정부 관계자 등 5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제는 전통 발효 음식의 보존과 미래 식문화로의 계승이었고 이소라 여사는 첫째 날 기조 연설자로 선정되었다. 회의장 무대 위에 서서 이소라 여사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생 주방에서 발효 음식과 함께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잔잔하게 울렸다. 민준의 노트를 다시 떠올렸다. 민준 씨, 당신의 꿈이 오늘 이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제 심장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당신이 주신 영감이 오늘 이곳을 채우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라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발효 음식 장인이자 이민자이며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입니다. 이소라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다.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에 건너간 이야기,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 부딪혔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 이지수에게 배운 장의 철학으로 발효 음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아가 사람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라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발효 음식 장인이자 이민자이며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입니다. 이소라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다.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에 건너간 이야기,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 부딪혔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 이지수에게 배운 장의 철학으로 발효 음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아가 사람들이 영혼까지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에게 발효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과의 연결고리였고 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과 인내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발효의 철학을 저의 삶과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남편 강민주는 음식이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고 서로를 잇는 가장 위대한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의 꿈을 이어받아 발효 음식을 통해 치유와 소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미완의 연구가 오늘날 저의 손자 에단에 의해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발효의 생명력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의 삶이 발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더 귀한 것으로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쓴맛을 경험해야 비로소 진정한 단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함께 깊은 회한,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청중들의 마음을 발효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45분간의 연설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다. 음식이 있다면 우리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은 기다림과 변화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나라의 음식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 담긴 철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식 문화를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소라 여사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깊은 철학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회의장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다. 연설이 끝나고 이소라 여사는 특별 시연을 진행했다. 그녀는 직접 40년간 숙성시킨 된장과 고추장을 가져와 전통 발효 음식을 시연했다. 그녀가 준비한 작은 시식 테이블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었고 전 세계 각국의 셰프들과 음식 전문가들이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깊은 맛에 감탄했다. 이 깊은 감칠맛은 놀랍습니다. 단순히 맛이 아니라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생명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프랑스의 유명 미슐랭 함스타 셰프 앙드레 르블랑이 된장찌개를 맛본 후 감탄했다. 이게 바로 발효의 마법이군요. 여사님의 지혜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 요리 인생에 새로운 영감을 주셨습니다. 제 영혼이 발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맛은 예술입니다. 엄마도 민준 씨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이소라 여사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파리 호텔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에펠탑이 보였고 파리의 아름다운 저녁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창가에 서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다. 포럼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그녀의 연설과 시연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나라의 요리학교와 문화기관에서 초청 제안이 쏟아졌다. 엄마도 민준 씨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이소라 여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장의 철학과 정을 가르쳐주고 이국 땅에 함께 와준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꿈에 철학을 불어넣어준 남편 강민준을 떠올렸다. 그들의 용기 있는 결정과 끊임없는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고난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했다. 그녀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일주일간의 포럼 일정을 마친 이소라 여사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다. 호텔 차량이 공항 입구에 멈추자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소라 여사님, 환영합니다. 제가 체크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런 대우를 누군가에게 요청한 적이 없었다. 감사합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나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커스 콜린스, 저희 CEO께서 미리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하의 탑승을 돕기 위해 특별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편안한 귀국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이 여사님을 환영하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커스 콜린스 CEO의 지시였습니다. 그녀는 이소라 여사의 가방을 받아들고 전용 체크인 카운터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직원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소라 여사님, 오늘 저희 항공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인을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직원은 이소라 여사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우아한 공간에 고급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안락한 좌석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이소라 여사가 자리에 앉자 여성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녀는 정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소라 여사님, 제 이름은 셀린 듀랑입니다. 저희 글로벌 항공그룹의 고객 경험 총괄 임원입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고객 경험의 철학에 여사님의 가르침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이소라 여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JFK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하시죠? 게다가 제 가르침이라니요? 그녀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함께 미묘한 감동이 스쳤다. 셀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마커스 콜린스, 저희 CEO께서 직접 연락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 저희 항공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클로이 마셸 직원은 해고되었으나 충분한 퇴직금과 함께 서비스 재교육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모든 직원들이 고객에게 진정한 정을 베풀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커스 CEO는 여사님의 발효의 지혜가 저희 기업 문화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사님은 저희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모든 실패는 더 큰 성장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희는 이제 고객과의 관계도 발효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항공사의 새로운 철학입니다. 여사님의 지혜를 저희 항공사 전체에 심겠습니다. 여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소라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정이 제대로 발효되어 전해졌구나. 내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그녀는 누구의 생계도 위협하고 싶지 않았다. 정은 용서와 회복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1시간 후 탑승 시간이 되었고 이소라 여사는 다른 VIP 승객들보다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받았다. 그녀가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 들어서자 승무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소라 여사는 자리에 앉았고 몇 분 후 마커스 콜린스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벅찬 감경으로 빛났다. 여사님, 잘 지내셨어요? 파리에서의 포럼은 어떠셨습니까? 마커스가 웃으며 인사했다. 마커스, 또 같은 비행기네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덕분에 공항에서도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당신의 세심한 정에 감명했습니다. 제가 준 정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놀랍네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자랑입니다. 저의 발효된 삶의 결과물을 보는 듯합니다. 이소라 여사가 반가워하며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마커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사님을 다시 뉴욕까지 모시고 싶었거든요. JFK에서의 일은 저희 항공사의 큰 책임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여사님과 같은 분이 저희 서비스에 불편을 겪으신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고객 경험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여사님의 지혜가 저희 항공사의 나침판이 될 겁니다. 제 삶의 은혜를 갚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사님은 저의 스승이자 어머니이십니다. 제 모든 성공은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와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겼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된 후 마커스는 이소라 여사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여사님, 사실 오늘 여사님께 제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무슨 제안인가요?
마커스 씨의 사업이 제가 가진 경험과 만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돕는 일이라면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이소라 여사가 궁금해했다. 저희 글로벌 럭셔리 여행 플랫폼에서 웰니스 트래블 앤드 컬리너리 경험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행 중 식사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맛이 없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환경 폐기물도 많이 발생시키죠. 저희는 단순한 기내식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경험 전체를 아우르는 치유와 영감의 여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사님의 발효 철학이 절실합니다. 여사님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발효의 주재료입니다. 여사님의 지혜는 썩어가는 기내식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소라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민준의 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듯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이었다. 민준의 꿈이 하늘을 나는 순간이었다. 여사님의 발효 음식에 대한 전문성과 건강한 식재료 지식, 그리고 음식은 사랑이고 소통이라는 철학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사님께서 저희의 특별 고문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큰 영광일 것입니다. 여사님의 손길이 닿으면 기내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발효의 예술이자 치유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사님의 삶의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사님의 유산을 세계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소라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늦은 나이에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내 결심의 빛이 어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민준의 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듯했다. 민준 씨, 당신의 꿈이 하늘을 나는구나.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철학이 닿을 수 있겠구나. 좋아요. 기내에서도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것처럼 편안하고 건강하며 영혼까지 치유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저의 마지막 열정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보겠습니다. 민준 씨의 꿈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이 더 넓은 세상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효의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의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떨림과 기쁨이 담겼다. 마커스의 얼굴에 기쁨과 안도감이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의 지혜와 손길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사님의 정을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사님께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여사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그리고 이소라 여사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간절히 원하는 젊은 인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수를 통해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발효에도 때로는 쓴맛이 필요하니까요. 그 쓴맛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맛을 낼 수 있죠. 고난이 곧 성장의 밑거름이 되듯이요. 그리고 이소라 여사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간절히 원하는 젊은 인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수를 통해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발효에도 때로는 쓴맛이 필요하니까요. 그 쓴맛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맛을 낼 수 있죠. 고난이 곧 성장의 밑거름이 되듯이요. 마커스는 이소라 여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존경심이 가득했다. 여사님의 깊은 통찰에 감탄합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인재가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뉴욕에 도착하시면 프로젝트 팀 회의에서 그를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의 철학을 이끌어갈 중요한 축이 될 겁니다. 여사님의 지혜는 실수를 용서하고 더 큰 선을 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이 프로젝트에서 다시 발효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다시 만나 더 큰 꿈을 함께 이루게 되었다. 그것은 힘든 이민자 소녀였던 이소라와
번아웃으로 방황하던 젊은 IT 개발자였던 마커스가 맺은 정의 인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환이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늘 위에서 새롭게 발효되고 있었다. 비행기가 JFK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창밖으로 뉴욕의 익숙한 풍경이 보였고 이소라 여사의 마음은 평온했다. 일주일 전 그녀는 이 공항에서 편견 가득한 차별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없었다. 파리에서의 성공적인 포럼과 마커스와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거대한 비전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발효를 시작하는 듯했다. 그녀의 영혼은 가장 깊은 맛을 내고 있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여사님. 마커스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뉴욕, 정말 그리운 도시죠? 저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묻어났다. 이소라 여사는 미소 지었다. 네, 아무리 여행을 다녀도 집이 가장 좋아요. 특히 제 찬장이 기다리고 있죠. 그 속의 장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발효를 시작해야죠. 새로운 맛과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젠 함께할 동료들이 생겼으니 더욱 기대됩니다. 민준 씨의 꿈을 더 크게 이룰 수 있겠군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출구로 나오자 공항 직원 몇 명이 이소라 여사를 맞이했다. 이소라 여사님, 뉴욕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택으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소라 여사는 마커스를 바라보았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직원들은 그들을 일반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VIP 통로로 안내했다.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마친 후 그들은 공항 메인 터미널로 이동했다.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이소라 여사는 잠시 멈춰서 퀸즈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그녀의 첫 번째 발효델리, 소라의 찬장이 있었던 도네가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잘 숙성된 다큐멘터리처럼. 1960년대 한국의 작은 마을을 떠나 낯선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어린 이소라.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학교에서 울며 공부했던 시간들. 밤거리에서 만난 익명의 노부인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과 정. 어머니 이지수에게 배운 장의 철학과 정의 가치. 남편 강민준과 함께 시작했던 음식으로 치유하는 꿈. 그의 철학 노트 속에서 발견한 미완의 발효 비밀. 그리고 그의 갑작스런 죽음 후 홀로 아들 제이미를 키우며 소라의 찬장을 운영했던 힘든 시간들. 번아웃으로 지쳐있던 젊은 마커스 콜린스에게 음식과 발효의 지혜를 제공했던 날. 델리가 강도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준 지역 경찰관 샘 포터. 아들 제이미가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로 성장하고 손자 에단이 푸드테크 혁신가로 할머니의 유산을 잇고 남편의 비밀까지 완성시키는 것을 보며 느낀 자부심. 그리고 방송과 포럼을 통해 발효 음식을 세계에 알리게 된 황혼기의 보람. 이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영혼을 발효시켰다. 이소라 여사의 인생은 고난 속에서 시작되어 정의라는 한국적 가치와 발효라는 철학을 통해 성장하고 마침내 세계적인 음식 철학자이자 문화 대사가 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이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작은 승리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에 깊고 풍부하며 때로는 쓰디썼지만 결국은 달콤하게 익어가는 발효된 이야기였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깊은 생각에 잠겨 보이십니다. 혹시 피곤하신가요?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묻어났다. 이소라 여사는 깊은 생각에서 돌아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과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네, 괜찮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잘 발효된 장처럼 제 삶도 시간이 지나며 더 깊고 풍부한 낯을 내고 있는 것 같네요. 마커스, 당신의 우정과 오늘 얻은 새로운 비전이 저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겁니다. 새로운 맛을 향한 발효는 계속될 테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사님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여사님의 삶 자체가 발효의 교과서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저는 평생 여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마커스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공항을 나와 집으로 가는 리무진을 탔다. 이소라 여사는 창밖으로 뉴욕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공항에서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지만 이제는 변화할 클로이 마샬에게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인연들이 따뜻하게 빛났다. 모든 것이 발효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맛으로 통합되는 듯했다. 리무진이 퀸즈를 향해 달리는 동안 이소라 여사의 얼굴에는 겸손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집에 도착하면 제가 직접 담근 장어로 끓인 뜨거운 된장찌개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마커스. 제 찬장에 있는 가장 오래되고 깊은 맛의 장으로요. 당신의 영혼을 치유했던 그 맛입니다. 오늘 당신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들으니 그 장맛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받은 고마움을 이 맛으로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찬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커스는 감격스러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우던 순간을 떠올리는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작은 지갑을 꺼내 안을 살짝 열었다. 그 안에는 이소라가 과거 그에게 주었던 소라의 찬장, 이 찍힌 낡은 사진 한 장과 그녀가 건넸던 따뜻한 음식을 상징하는 듯한 곱게 접힌 작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다시 지갑을 닫았다. 드디어 제 삶을 바꾼 그 정이 담긴 맛을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입니다. 제 모든 영혼이 기다려온 맛입니다. 이소라 여사는 따뜻하게 웃었다. 음식은 여전히 그녀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